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벌써 40강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까지 뭐 했습니까? 1강부터 우리는 39강까지 공부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바로 그 접두사에 관한 이야기였죠. 사실 우리가 접두사 공부가 끝났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보캐러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끝났다는 것이고, 단적으로 말해서도 복화 수업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접두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봤었고,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그 어근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우리가 책 238쪽 레슨 1 사물의 동사화라고 되어 있죠. 먼저 우리가 어근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하기 전에 사물을 가지고 어떻게 동사화 시키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어근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여러분 단어를 이게 사물에서 동사화되는 것을 알고 단어를 본다면은 같은 동의어라 할지라도 왜 차이가 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쉘터이죠. 쉘터. 여러분 쉘터는 보호소 피난처라고 여러분들이 명사로 쓰이거든요. 쉘터가 보호소 피난처라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쉘터가 직접 제가 여러분 그 보호소 피난처로 쓰인 것을 한번 제가 그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가보죠. 어때요, 여러분? 보니까 그 대피소 그래가지고 그 밑에 쉘터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맞아요. 쉘터는 저렇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방공호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다 쉘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돼요. 그러한 쉘터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서 바로 저러한 피난처나 어떤 방공호를 제공해서 바로 보호하다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프로텍트의 첫 번째 동의어잖아요. 프로텍트가. 근데 이것과 차이점이 있다면은 쉘터는 특히 피난처나 어떤 방공호 같은 것을 제공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다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쉘터가 원래는 피난처 보호소에서 동사로 쓰니까 피난처를 제공해서 프로텍트 하다로 쓰였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이고, 2번도 마찬가지인데 마스크란 단어. 여러분 마스크는 우리가 얼굴에 쓰는 게 마스크잖아요. 근데 동사로 쓰게 되면은 마스크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가려지죠. 그래서 바로 쉽게 눈에 띄지 않게 자신의 감정이나 냄새, 어떠한 사실을 감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눈에 띄지 않도록 바로 마스크를 한 것처럼 이제 자신의 감정, 냄새, 사실을 감추다라는 뜻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옆에다가 동요에다가 disguise 나오죠. disguise 앞에다가 이 단어를 써줍니다. hide라는 단어, 숨기다는 단어. 그래서 숨기는 것한테 특히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 어떤 사실, 냄새 따위를 숨기다가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제가 마스크를 우리가 한번 직접 보도록 하죠. 원래 마스크는 보다시피 저렇게 가면이잖아요. 가면인데 마스크를 동사로 쓰니까 밖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 냄새, 사실 따위를 숨기다로 동사로 쓰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스크가 동사로 쓰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고, 어때요, 여러분? 제 모습이 보이죠? 이게 지금 마스크. 이러다가 이게 이제 이 마스크를 동사로 쓰게 되니까 바로 자신의 감정이나 사실, 냄새를 숨기다. 하이드가 되는 거라면 conceal. 알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동의어 여러분 disguise는 이것은 변장. disguise는 뭐라 해서 배트맨, 스파이더맨, 슈퍼맨 전부 다 disguise 한 것이고, 두 번째 camouflage. 이것은 적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위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이 입는 것이 바로 camouflage 수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카멜레온이 몸 색깔 바꾸는 것도 camouflage. 알겠지? 그렇게 해서 마스크를 동사로 쓰니까 숨기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disguise는 변장, camouflage는 위장, 그 정도로. 자, 3번 picture. picture는 여러분 원래 그림이잖아. 동사로 쓰니까 바로 그림을 그리듯이 바로 그렇게 묘사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여러분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그래서 그 picture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describe라는 단어. 이 단어 알고 있죠, 여러분? describe. 묘사하다. 이 의미에다가 바로 explain, 설명하다. 요 뜻이 겹쳐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escribe와 그리고 explain, 이것이
이 의미를 함께 포함하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picture가 갖고 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픽처 그림이니까 그림을 그리듯이 바로 묘사하다. 그래서 describe 묘사하다, explain 설명하다. 이것에 한꺼번에 갖고 있는 뜻이 picture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첫 번째 동의어 D 동그라미 치고 depict. 첫 번째 D 동그라미 치면 뭐가 나와? picture가 나오잖아요, picture. 그래서 picture, depict.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mirror. 뭐예요? 거울 아니야, 거울. 여러분, 거울을 동사로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거울을 동사로 쓰면 당연히 거울에 어떤 모습을 비치게 하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미러인데, 얘를 동사로 쓰게 되면 바로 어떠한 물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튕겨 나가는 모습에서 이게 바로 반사하다는 그 reflect 뜻이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러는 명사로는 거울이지만 동사로 쓰면은 사물의 모습이 비치는 모습에서 비추다, 바로 반사하다 라고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reflect에 리 동그라미 치고, reflect 리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5번 테일러. 테일러가 뭘까요, 여러분? 테일러는 여러분 봤을 옷을 재단하는 사람이잖아요. 재단하는 사람. 그래서 재단사거든요, 재단사. 테일러가. 근데 동사로 쓰면 어떻게 될까? 바로 재단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바로 맞춰주다, 재단해주다. 그래서 테일러가 원래는 명사로 재단사인데 동사로 쓰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맞춰주거나 그렇게 재단하다는 동사 뜻을 가지게 되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make라는 단어, 만드는 거죠. 만들고 그리고 adapt, 거기에 적응시켜주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 테일러의 뜻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테일러는 만들어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바로 적응시켜준다. 한꺼번에 그래서 그냥 맞추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맞춰주다라가 되는 거예요. 테일러를 여러분 직접 한번 우리가 볼까? 그 가게에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테일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창문에서 볼 수가 있죠, 저렇게. 그래서 테일러가 창문인데 창문에 그 테일러라는 표현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양복점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거예요. 테일러가 쓰여있는. 그 테일러는 양복점에서 재단사, 동사로 쓰니까 바로 재단하다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자, 첫 번째 동의어 adapt에 at 동그라미 치고, at 동그라미 치고 첫 번째. 자, 두 번째 단어 adjust라 at 동그라미 치고, 역시 두 번째 at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accommodate at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at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앞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네 번째 conform, con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conform, con 동그라미 치고. 다섯 번째 convert에 con 동그라미 치고. convert에 con 동그라미 치고. 자, 이렇게 해서 테일러는 재단사에서 동사로 쓰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바로 맞춰주다 의 뜻을 가진다는 것. 자, 여러분 6번 fuel. 이 단어가 뭐예요? 연료지, 연료. 그럼 연료를 동사로 쓰면 어떻게 될까? 연료를 공급하다, 연료를 대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어떤 논쟁이 있단 말이야. 논쟁, controversy. 이게 논쟁인데, 논쟁이거나 어떤 여러분 갈등, conflict, 갈등이 있거나 갈등 또는 디베이트, 뭐 토론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동사를 썼단 말이야. 이렇게 fuel 이라는 단어, 연료. 그럼 이때 이걸 동사가 이게 목적어인데 어떻게 될 것 같아? 바로 이런 논쟁, 갈등, 토론에 연료를 대는 거니까, 연료를 댔다? 바로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 자극하게 되는 거죠. 연료를 대는 거니까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연료를 대는 모습에서 자극하다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fuel controversy, 논쟁을 자극했습니다. fuel conflict, 갈등을 자극했습니다. debate는 토론을 자극했습니다. 더욱 심하게 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동의 incite, in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inflame, in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in.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네 번째 어때요? feed. 그래서 먹이를 주는 거. feed가 뭐냐? 먹이를 주는 거. 연료를 제공하는 거. 둘이 유사하죠. 그래서 연료를 제공하는 모습에서 이게 이러한 논쟁이나 토론 갈등에 자극하다로 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7번 not란 단어. not가 뭘까? 매듭이지, 매듭.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not야. 이게 not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매듭을 이렇게 묶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나왔지? 이게 not가 나온 거야. not가 매듭. 그럼 동사로 쓰면 어떻게 될까? 바로 매듭을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묶다가 돼요, 묶다. 매듭으로 묶다. 그래서 knot는 매듭인데 동사로 쓰이게 되니까 바로 매듭을 묶다가 된 거야. 묶다. bind, tie. 알겠습니까? tie나 에피소드가 첫 번째 tie.
tie 또는 bind. 두 번째 entangle, in 동그라미 치고, entangle는 여러분 어떤 거미줄 같은데 휘말리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knot는 매듭, 동사로 쓰니까 바로 매듭을 묶다, tie 또는 bind. 그리고 두 번째 entangle에 in 동그라미 치고 쓰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 8번 forge라는 단어, forge가 뭘까? 바로 대장간이에요. 대장간. 대장간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할까? 쇠를 녹여가지고 무엇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forge는 여러분 동사로 쓰게 되면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다, 또는 여러분 그것이 가짜 지폐이면은 가짜 지폐를 위조하다. 그래서 forge는 원래 대장간에서 동사로 쓰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야. 그러면 실제로 제가 그 대장간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사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에서 이게 만들다 뜻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대장간이라고, 대장간에서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어? 바로 뭘 만들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장간에서 무엇을 만드는 모습에서 이 forge가 만들어내다 또는 가짜 돈을 위조하다 라고 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forge는 원래 대장간 동사로 쓰니까 위조하다가 된단 말이지. 알겠어요, 여러분? 또는 만들어내다. 자, 첫 번째 동의어 counterfeit. counter 상거버리고 카운터 잘라버리고. 이 단어 여러분 카운터 할 때 배웠어. 그렇지? 잘라버리고.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forge는 대장간 동사로 쓰니까 만들어내다, 위조하다. 그렇게 쓰였다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 9번 gaze라는 단어. gaze는 여러분 원래 뭐냐면은 이게 바로 여러분 계량기야, 계량기. gaze 계량기. 그래서 동사로 쓰게 되면은 측정하던데 그냥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뭐 바로 gaze 계량기를 가지고 측정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옆에 measure 나죠, measure. measure는 그냥 재는 거야. 근데 gaze는 measure 하기는 하는데 바로 계량기를 가지고 잰다. 그러니까 아주 그 정밀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잰다라는 뜻을 가진 게 바로 gaze란 말이야. 제가 여러분 추구기, 그 추구기를 한번 보고, 추구기는 여러분 비를 재는 거잖아. 한번 볼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게 여러분 바로 위에 추구이고 밑에 추구대야. 그럼 저게 비의 양을 재는 건데 저걸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그 밑에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구대 이렇게 나오잖아. 그 추구대가 나오는데 맨 왼쪽에 보니까 맨 왼쪽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지? 바로 rain gauge 나오잖아요. gauge 바로 비를 계량하는 스탠드다. 그래서 추구대인데 바로 추구기가 rain gauge. 그래서 gauge는 저렇게 원래 계량기 어떤 것을 재는 도구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구기가 rain gauge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gauge는 저렇게 보다시피 재는 건데 동사로 쓰니까 바로 계량기 같은 걸로 가지고 재다가 되는 거야. 알겠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명사를 동사화시킬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고, 10번 range라는 단어. 아마 여러분들이 range라는 단어를 그 명사의 범위의 뜻으로 더 많이 알고 있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range는 원래는 산맥이야, 산맥. 제가 한번 그래서 우리가 알프스 산맥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쓴다고. 여러분 지우고 the mountain range, 이게 산맥이 되는 거거든. mountain range of the Alps. 이제 알프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알프스에 여기 이제 바로 산맥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러분, 아니 이게 산맥이라는 원래 뜻에서 어떻게 해서 무슨 이게 정렬하다 또는 이제 특정 범위 내에서 변동하도록 쓰이느냐면은, 산맥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생겼을까? 산맥은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동, 서, 남, 북으로 쭉쭉 뻗어 있는 거라, 이렇게 산맥은. 그러니까 쭉쭉 뻗어 있으니까 요 뻗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가잖아요, 이렇게. 요 뻗어 나가 있는 모습을 동그라미 친다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게 되니까 이게 바로 범위란 뜻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산맥에 쭉쭉 뻗어나 있는 모습, 뻗어 있는 것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면은 이게 범위의 뜻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동사의 뜻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세요. 쭉쭉 뻗었잖아요, 이렇게. 쭉쭉 뻗어가니까 1번 뜻이 뭐예요? 1번 바로 이게 정렬하다 뜻이 나온다고.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가는 모습에서 바로 이게 정렬하다 뜻이 나온다고. 그럼 2번 뜻은 왜 나오느냐? 2번 뜻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가 이제 A란 말이에요. A고 여기가 끄트머리가 B야, B.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A로부터 B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A로부터 B까지 쭉쭉 간다 해서 뭐뭐에 이르다. 뭐뭐에 이르다가 원래 뜻이야,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고. 근데 이제 A로부터 B까지 갔으니까 이만큼 변동하다라고도 하게 된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여러분? 변동하다 라고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산맥이 뻗어 있는 모습에서 여기 동그라미 쳐가지고 범위의 뜻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쭉쭉 뻗어 있는 정렬. A에서 B까지 가니까 A에서 B까지 이르다 또는 변동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인지가 변동은 맞는데 바로 이 범위 내에, 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변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레인지가 어떻게 해서 변동의 뜻이 나오는지를 제가 이번 뜻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우리 1번 정렬시키다의 1번의 동영상 가볼까? 1번의 두 번째 align,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면 여러분 뭐가 나올까? 이따가 나오네, line. 그래서 그 1번의 두 번째 align은 더하기 line의 line, 줄치는 거. 자, 네 번째 arrange라는 단어 AR 동그라미 치고, arrange AR 동그라미 치고, AR 동그라미 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 array AR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레인지를 가지고 그 마운틴 레인지, 산맥을 가지고 쭉쭉 뻗어 있는 모습에서 정렬하다, 뻗어나가 뭐뭐에 이르다, 변동하다. 그 동그라미 치게 되면은 범위 살펴봤고, 11번 커브는 이게 원래 여러분 말을, 소돼지 말, 그런 말을 집에서 키우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단어죠. 그럼 제가 여러분 커브는 뭔지 제가 말의 사진을 한번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말의 입에 여러분 이거 있지.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바이트라고 말하도 하지만 이걸 커브라고 부르는 커브. 바로 제갈. 그래서 이걸 제갈인데 얘를 뭐 하는 겁니까? 말을 자기 억제시키는 거죠. 뭐 어떤 일을 못하게 억제하다. 그래서 이게 커브는 말에 물리는 제갈의 원래 뜻에서 동사로 쓰이니까 억제하다로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우리가 여러분 말의 그 커브를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두 마리의 말이 있잖아. 얘 얼굴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 보면 여러분 입에 지금 커브가 물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 커브가 원래 말의 입에 물리는 제갈인데 저 제갈을 동사로 쓰게 되니까 바로 억제하다로 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그 커브 옆에 써주고 그 밑에 공간에다가 컨트롤, 일단 알죠, 여러분? 컨트롤한다. 통제한다. 그 다음에 제한한다. 리미트, 제한한다. 요 두 가지 의미가 겹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커브는. 그래서 커브는 바로 컨트롤 and limit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통제하고 그리고 제한시키고.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커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세 번째 동요 있죠? 11번에 그 세 번째 동요 bridle. 브라이럴은 뭐냐면은, 브라이럴은 여러분, 좀 전에 봤던 그 말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는 여러분, 얘를 커브라고 배웠잖아요, 커브. 그러면 이건 커브인데, 여기 여러분, 여기 가죽띠잖아요, 가죽띠. 이러한 가죽띠는 뭐라 부르냐면은, 여기에 바로 브라이럴이야, 브라이럴. 브라이럴. 그래서 여러분, 이 가죽띠도 말을 통제하는 데 쓰이잖아요. 그래서, 브라이럴도 바로 이 커브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억제하다라는 뜻으로 쓰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세 번째 그 브라이를 굴레, 동사로 쓰니까 굴레를 씌우다, 어떤 것을 못하게 하다, 억제하다, 그렇게 쓰였다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커브가 원래 말의 입에 물리는 제갈에서 동사로 쓰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고요.